자,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 무대가 확정이 됐습니다. 바로 이달 15일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캐나다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상을 초청을 했고 여기에 갑니다. 이곳에는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최소한 조우는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한 회의장에 같이 탁석을 하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별도의 회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자 정상회의를 하면서 정상이 잠시 별도의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경우를 풀 어사이드 회담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아예 이번에 첫 만남이기 때문에 양쪽이 좀 시간을 내서 완전히 별도의 장소에서 따로 미팅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과연 그거는 현지 사정이 어떻게 될지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번 참석 여부를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 대선 막판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인수위 없이 지금 바로 국정을 담당하는 상황이고 지금 국내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난 금요일 밤이었죠. 우리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해서 자주 만나자. 분위기가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 좋은 기운을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상견례를 좋은 쪽으로 좀 이끌 수 있겠다. 는 아마 판단해서 아마 전격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하고의 만남도 상당히 주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날짜가 15일입니다.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차 교수님 짚어주신 것처럼 정식 회담이라든가 풀어사이드 개최가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망 좀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요, 다자회의에서 양자회담이라고 그러면 통상 30분을 넘기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양 정상이 사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이런 어떤 직접적인 어떤 대면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첫 만남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 자체에 일단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령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미라든지, 진짜의 어떤 양자회담에 대한 얘기들, 아니면은 우리 쪽의 어떤 특사들을 갖다가 가령 우리 쪽에 일단 완비된 김현종 그쪽의 어떤 참모진들의 어떤 특사, 어떤 방미,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캐나다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 그리고 그 앞선 정부에서 G7 회의 일부 초청을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받을 수 있을까 일부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공식 초청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캐나다하고 우리 한국하고 이 외교 관계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G7 선진국가 7개들 나라들만으로는 지금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에 벅찬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한국이 들어왔을 경우에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국력의 신장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대외 신인도가 그만큼 지난번 비상계엄 때문에 흔들리긴 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이 위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는 G7 정상회의의 의제를 좀 전망해 봐야 할 텐데 전 세계적인 문제를 좀 꼽아보자면 일단은 안보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역시 무역 불균형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G7 회의가 과거에는 통상 금융 등 경제 현안에 국한돼 있는데 요즘 외교 안보 분야까지 굉장히 늘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양안 갈등에 대해서도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주요하게 볼 거는 앞서서 G7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어떻게 보게 되면 이번 G7 회의에 어떤 목표를 정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중국을 겨냥해서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관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또 외교장관들도 대만 인근에서 중국 군사훈련에 대한 어떤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의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동맹을 가리지 않고 어떤 상호간세 폭탄을 투하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들도 있을 법한데 외려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들은 좀 없고요.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흐름,
이런 것들 갖다가 그 재무장관이라든지 외무장관들이 얘기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조 역시 그 대중 견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